역사수업연구소 이민아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학교에서 선생님과 공부했던 내용 중에서 5. 일제의 침략과 광복을 위한 노력, 일제강점기 한국인의 삶은 어땠을까에 대하여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10년대 일제의 통치입니다. 이때 일제 통치는 무단 통치 시기입니다. 무력으로 우리나라를 통치하였던 시기입니다. 먼저 일본은 조선 총독부를 설치했습니다. 조선 총독부는 나라를 다스리는 제일 높은 기구였습니다. 이 기구에서 총독은 막대한 권한을 지니고 우리나라를 통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전국에 헌병경찰을 배치하였습니다. 헌병경찰은 군인인데 이 군인이 경찰을 지휘하면서 경찰의 업무까지 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선 태형령을 제정하여서 한국인에만 적용을 하였습니다. 태형이란 우리가 옛날에 말했던 공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처벌은 재판 없이도 바로 처분이 가능하여서 한국인들이 억울함을 당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일반 관리, 그러니까 공무원들과 선생님들에게 제복을 입고 칼을 차게 하였습니다. 1910년대의 사진을 보면은 학교의 선생님들이 칼을 차고 수업을 한다거나 공무원들이 칼을 차고 다니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를 통해서 그때 사회 분위기가 어땠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애국 계몽 운동은 교육이나 또한 신문 발행 등으로 해서 백성들의 일본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운동이었는데 이 단체들을 해산시켰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발간을 하고 있던 우리 민족들이 보던 신문도 발행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설립한 후에 우리가 회사를 설립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절차로 회사가 만들어졌었는데 1910년대에는 회사령이라는 것을 내려서 미리 우리가 회사를 설립하겠습니다. 허가를 받은 후에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회사령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회사령 제정으로 인하여서 한국 기업을 만드는 것을 허가를 내주지 않았겠죠. 그래서 우리 한국 기업이 성장하는 것을 방해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무단 통치로 가고 있던 도중에 우리에게 큰 사건이 하나가 일어났죠. 그 사건 중에 하나가 3.1 운동이었는데요. 이 3.1 운동을 겪고 나서는 이렇게 무단 통치로 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였고 그때부터는 일본이 통치하는 방법을 바꿔서 통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주로 되었던 것이 바로 경제수탈, 경제적으로 우리나라의 것을 많이 빼앗아가는 그런 정책을 펼쳤습니다. 첫 번째가 토지조사 사업입니다. 토지조사 사업은 토지의 주인, 그리고 가격이 얼마인지, 어떤 모양인지, 얼마나 큰지 등을 토지의 주인이 직접 정해진 날까지 조선 총독부에 신고하게 하였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토지는 동양척식 주식회사 헐값으로 가져갔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이때 당시에 대대적으로 그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었고 자신의 땅이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신고 절차가 복잡하기도 하였고요. 이렇게 해서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땅을 일제에게 빼앗기기도 하였습니다. 설사 백성들이 토지를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신고한 토지에 이제 세금을 매겼고
또 소작농들이 점점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왜냐? 세금을 매겼기 때문에 이 세금을 내기 위해서 소작료를 높여서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소작농들은 더욱더 생활이 어려워짐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1920년대 경제 수탈로는 산미 증식 계획이 있습니다. 일본 내부의 식량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한국에서 쌀을 가져가려는 계획입니다. 한국은 쌀 생산량이 일본보다는 높았기 때문에 일본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한국을 생각한 것인데요. 한국인들은 농가 저수지를 더욱 만들고 또 새로운 품종을 구입해서 쌀 생산량을 늘렸습니다. 하지만 쌀 생산량을 늘린 것보다는 더 많은 쌀을 일본으로 수탈을 해갔기 때문에 우리가 쌀 생산량이 많아졌다고 해서 한국인들이 이때 당시에 경제력이 좋아졌다? 이것은 잘못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쌀을 생산량이 늘어난 것보다 수탈을 해가는 양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쌀의 생산량은 늘었지만 한국인의 경제력은 오히려 더 힘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제강점기에 한국인의 삶은 어땠는지에 대하여 복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